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어제는 업로드를 안 했는데 왜냐면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리온 브로커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냥 화목은 뭐 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좀 쉬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막 확산하기보다는 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점검할 때 같아요. 그랬을 때 누가 뭐래도 반도체랑 은행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업종으로 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중심에 있는 메인 섹터인 것 같은데, 하나 걱정은 미국도 굉장히 좀 이끌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꾸 이 대출을 막으니까 혹시 얘네들이 이 성장 큐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오늘 거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16일 날 나왔던 가계신용대출 관리 방안이 있고 25일 나온 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 예상인데 요거 중심으로 하면서 해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고요. 어제 참 참고로 은행주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전배수용관 실적 끝나자마자 녹음한 게 있는데 그때 타픽이 JB금융주주였고 들어보시면 은행주로 우리가 왜 상당히 그때 바이콜 했더니 사람들이 좀 냉랭했었는데 반도체와 은행이 중심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했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하시죠. 결국 이제 코로나가 사실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거죠, 은행주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미국도 말씀 주셨지만 그렇고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요인들을 한꺼번에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시장 대비해서 많이 언더퍼폼을 했었다가 이제 정상화로 이제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뭐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규제 측면에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되긴 했고, 또 어제도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여기도 이제 좀 대책이 필요한 거가 아닌가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은행주에 지금 뭐 이제 은행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채라는 거는 뭐 항상 늘어날 때보단 오히려 줄어들 때 그 이제 리스크가 좀 더 많이 발현이 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왕성하게 대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워낙 저금리 여건에서 이제 뭐 저희 이제 주식시장으로도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부채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리고 뭐 지금 뭐 경기 여건이나 아니면 뭐 소득 여건에 비해서 이제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인데요. 이게 당장 은행의 뭐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정부가 이미 이제 그 지난주에 가계대출 신용대출 관련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이 조금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좀 제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제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16일 자료 발간한 그림 1번을 보시면은 이미 이제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제 고액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더 땡겨서 이번 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말부터 한다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워낙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고,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DSR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대출에 대한 총량을 좀 규제해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발표를 한 그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가계부채가 워낙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게 수치적으로 이제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전체 가계대출에다가 판매 신용을 합친 거를 이제 가계부채 혹은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 잔액이 1682조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10월에도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 수치가 나와서 10월에도 월중으로 봤을 때 이게 13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11월도 지금 최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수준은 1700조 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이 증가하는 폭이 심상치 않아서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여기 대해서 조금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그 그림 3번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부문별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쪽에서는 규제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폭이 크긴 하지만 오히려 기타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3분기 중으로 보면은 이제 분기 중에 증가한 가계대출 규모가 40조 원, 39.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2조 원이 신용대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직장인으로 친다면은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지금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규모와 수준과 이제 증가율로 봐도 지금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제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규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DSR에 대한 강화 조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대비 2021년에 가계대출 그리고 또 은행권 전체 대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당장의 수익성을 그렇게 악화시키거나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가계대출은 가상금리를 더 많이 확보해가면서 지금 대출을 이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훨씬 더 이제 그 수급 여건을 봤을 때는 은행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이 저금리 기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뭐 저희 주식시장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수요 자체가 급감해서 은행이 뭐 관련된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이런 우려는 오히려 더 낮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더 마진을 붙여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코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가계 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뭐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도 정책 금리를 여기서 더 인하한다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올해 한 연말 연초 정도는 은행권의 그 순이자 마진이 거의 안정화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지금 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인 은행의 그 가계대출 사이드에서의 마진은 더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은행한테는 저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건 동의하고요. 네. 은행 좀 좋아 보여요, 저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그냥 업종을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뭐 반도체가 원픽인 것 같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도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 내수 사이드로 보면 물론 간헐적으로 좀 돌아선 것들 나오지만 은행주가 저는 경기에 제일 나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보다가 든 생각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사실 뱅킹 애널은 이콘 베이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같이 모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면 내년도를 뭐 갖고 돈 벌까 했을 때 NPL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NPL은 쉽게 말해서 무수익돼 있는 그런 네. 거 갖고서 이제 이동화시키고 이러려는 왜냐면은 NPL들이 아직은 이제 은행권에서 이게 그 부실로 잡히진 않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아니 뭐 안 물량들이 좀 잡혔을 뿐이지 우리가 예, 내년 나오겠죠. 백신이 진짜 맞는 순간이 오면 네. 그 순간이 된다고 뭐 지금 신용 안 좋은 게 살아난다는 건 아니라 봐요. 저는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재편이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연체율이나 이런 건전성이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가 전반적인 이제 경기에 상처를 낸 거는 부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실 자산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은행은 충당을 쌓아놨으니까 은행에 뭐 타격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제 그쵸. 그 질이 좀 낮은 이제 여신들 그게 실현되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게 중에서 자영업에 관련된 분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렇게 된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기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들어서 그냥 차트 보고서 바닥에서 도는 거 무조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NPL이나 그러니까 그치. 후행적으로 은행의 대손 비용도 그렇고 이제 그쵸. 연체도 그렇고 이런 건 아마 이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순간. 3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3월 이후에 아니 뭐 좀 올라오는데 이제 시장은 그걸 미리 반영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게 1분기 중에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고민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구조적 저금리하에서는 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내년을 바라볼 때 금리가 하반기에 분명히 움직일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가계 지금 보면 가계 부채 증가율 전체로는 이제 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행권으로 한정해서 신용대출 증가율을 보면 지금 12%이고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지금 뭐 거의 뭐 8%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은행권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를 더 내리기는 그러니까 네, 힘들고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뭐 건든다가 아니라 네. 뭐 잘하면 뭐 전도표상의 변화 정도가 내년 하반기에 연준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시장 금리가 움직일 선반영.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나 저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왜 윤세는 왜 따로 뭐 다른 뭐 유튜브 가서는 내가 얘기를 하고 오는데 왜 여기서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도중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2분기가 되면 기저효과 발현되면서 물가가 확 올라올 거거든. 유가 때문에도. 그다음은 뒤에는 다 실질금리가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다음부터 내려올 거니까. 네. 이건 너무나 맞잖아 지금. 네. 굉장히 시장이 작은 요인이 이거 뭐 재정정책 그런 거 빼고서라도 단순 데이터만 봐도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만약에 디맨드가 강할 때라면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실정자세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뭐 우라가미 군이오 얘기하고 뭐 유동성 나한테 실전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건 제 생각할 때는 책한권 있고 사는 얘기고 그거는 그래서 그냥 지금 중요한 건 데이터의 추이를 보면 그래 속단하기가 힘들다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조금 이렇게 그쵸. 움직여 주는 거는 은행은 사실 괜찮지. 예,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 금리가 움직이면서 대출 금리가 이거를 또 같이 조금 반영을 해서 가면은 사실 후행적인 뭐 건전성이나 이런 지표들은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을 포트폴리오에 넣고는 방법도 나쁘지 않는데 또 하나는 은행의 추이를 되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행주를 앞으로. 뭐 아직은 저평가 구간 그쵸, 싸니까.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2020년, 21년, 22년으로 가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사이클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은행이 그렇게 돈을 벌려면 투자하는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갖다 쓰고 자영업도 활발해지고 뭐 이래야 은행이 더 그 거래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그 경기가 급냉을 했음에도 대출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거는 사실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였던 거고 그래서 이 증가율 자체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맞물려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금을 거두려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기업들도 주는 거죠. 돈 버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최근에 그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그래서 엄청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에서도 법인세를 올린다 한들 낼 수 있는 기업들은 그 소수의 약간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나머지가 더 못 벌고 있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금융업종을 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 일원 식구들도 저희와 함께 고민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읽을 때 금융주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금융주가 이렇게 확 좋아질 것 같.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올라오는 거지 확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전매수 연구원 나온 네.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뭐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평가됐던 국면이 이제 조금 해소되고 이제 시장 대비 계속 이제 부진했던 그 폭이 이제 만회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이 코로나라는 그쵸. 여파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뭐 증권사로 치면은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뭐 건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크게 키웠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완화되면서 이제 눌려있던 가격이 조금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MPL 비즈니스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며칠 전에 모닝 미팅 때 모 브로커가 질문했었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되면 금융주 다 끝난 거 아니냐, 올해보다 안 좋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잘못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권 회사들도 IB 쪽에서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 중단됐던 그치. 이 대면 영업이나 뭐 해외 뭐 쪽의 투자 활동이나 이런 상업용 것들이 부동산 좀 재개가 같은, 될 수 그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많은 자산들의 이제 뭐 손실 내지는 이제 상각이나 뭐 이런 관련된 우려들도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증권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 정상화가 빨리 되면 될수록 좀 좋은 소식이긴 한 것 같아요. 증권주가 좋겠다 생각이 그날 이후로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모닝 미팅 끝나고 나서 더 강해졌던 때인데 여튼 금융업종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은행도 좋고 증권도 좋고 네. 사람들이 뭐 거래대금 늘어서 이게 아니라 증권사가 옛날처럼 무슨 뭐 수수료 수입으로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실제 올해도 뭐 우리 회사도 뭐 돈을 번 걸 보면 직접 투자해서 번 돈들이 많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운영 쪽이나 뭐 이쪽들 그러니까 증권사들 지금 대부분 브로커리지 실적들이 쪽보다는 다, 다른 쪽에서 돈을 많이 벌죠. 리서치도 사실 그쪽에 많이 우리가 관여하잖아요. 사실 네. 뭐 전매수 연구원도 바쁜 이유인데 그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해서. 예. 그러니까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그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배당 시즌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올해 실적들이 사실 다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이런 안정적인 그런 대안으로서 이제 금융주를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가 지금 약간 이제 뭐 좀 규제를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눈치들 많이 보는데 그렇게 네. 하겠어요. 배당을 많이 줄까? 근데 성향을 조금 낮추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아무리 이제 보수적으로 내가 나도 봐도 계산해봤는데 이제 네. 5%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4%에서 5% 정도는 4%대 한 중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그러니까 좀 지금 오르기도 뭐 하고 그래서 배당 갖고 설명하기에는 주가는 좀 올라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빚 많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빚을 좀 줄이세요. 내년 상반기에. 그 뭐 이미 그러니까 이게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조이겠다라고 하니까 선수요가 지금 막 이제 접수를 하면서 23일부터로 이게 또 단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초 되면은 또 추가적인 DSR 규제가 이게 개인별로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뭐 조금 이제 대출을 활용하셔야 되면은 일단 선제적으로 이제 좀 이제 그리고 하시는 게- 저는 지금 막 이렇게 뭐든지 좀 요즘 분위기가 뭐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제가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어제 제가 어제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어제 녹음도 네네. 안 하고 그랬던 건데 또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 결국 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뭐 스탄이 뭐 장이 워낙 좋아 보이는데 어디까지 간다고 보세요? 내년은 한 3천 보시는 3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 박스권 보는데요. 그랬더니 왜? 좀 이렇게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죠. 연말 연초 좋게 보고 5월 가서 고민해 보려고요.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연초에 나왔던 상단이 좀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얘기도 했었거든. 이제 금리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래도 좀 길게 얘기해서 기사가 나올 텐데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약간 내가 다른 말 하니까. 근데 저희들은 뭐 내년에 급락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로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장이 시작됐는데 금융줄 보면 내가
내가 이거 놀랬던 게 전면순 연구원 때 코레 때 JB금융주주 했을 때 내가 좀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왜냐면 너무 왜 지방은행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좋은 게 가더라고 확실히 이제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네, 수익성 관리나 이런 쪽이 뭐 금융업종 전반으로서 내년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다들 지금 금융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위기가 완화된다라는 거에는 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내년도의 그 전반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관리와 이제 내실과 이런 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은행, 증권, 보험 할 거 없이 그렇게 집중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IF 이전에 제가 증권사 들어왔으니까 IF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사회가 달라졌고 네.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도 완전히 다른 걸 거예요. 제가 뭐 추정컨대 그러면 내년은 그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과 그냥 일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회복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판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도 낙관적들이어서 저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 들고 가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은행주는 내년까지 바라볼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네,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럽시다. 내 3월이 좀 고비일 것 같죠, 그게. 그 시점 전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코로나의 여파들이 실제 대손 관련 지표나 뭐 이렇게 그 나타나는지. 은행분들 만나보면 그 생각보다 크다 그러지 않아? 내가 만난 은행 계신 분은 걱정하던데. 그게 뭐 이제 현재 이제 이자유예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규모를 이제 일정 부분 좀 알려주시긴 하시는데 뭐 전체 아니, 그치.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은 상대적으로 은행은 별 네, 문제가 없는데 네, 그렇긴 한 것 같고요. 네. 의외로 근데 전반적인 이 크레딧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은 네. 크레딧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닫아야 되는 것들은 이미 너무 상처가 커서 또 뭐 앞서 말씀대로 만약에 금리가 조금 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부터 이제 시그널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핑계 대고서 그냥 비용 코스트 다운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 안 봤던 기업들도 있는데 이거 좀만 움직이면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계속 업데이트 해봅시다. 은행은 다 충당금 쌓아놓고 그걸 대비해 왔다는 게 중요하고 네. 여전히 싸니까 네. 잘 포트폴리오 내에 유지하는 종목. 뭐 이 규제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주가에 부정적인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제 수익성을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짓죠.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